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우리 이제 흥미사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사정 한번 들어가 보죠. 사실 흥미사정을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란 뭡니까?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거나 즐기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뭔지를 뭐 하는 겁니까? 사정하는 거죠. 말 그대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흥미사정의 목적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보고 자, 우리 이겁니다. 자, 봅시다. 일반적 흥미사정기법의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또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자, 다음 중 일반적 흥미사정기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작업 경험 분석. 요거 하나. 두 번째는 직업 카드 분류. 그다음 세 번째 직업 선호도 검사. 사실 여러분 요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 다음 중 직업 카드 분류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그렇죠 방법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답은 뭐다? 흥미사정 됐어요? 오케이. 자, 그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한번 가볍게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작업 경험 분석. 첫 번째 줄 거 봅시다. 이거 뭡니까? 별거 아니고 작업 경험 분석이란 내담자가 과거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그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보면 사실 사람이 물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자기랑 흥미를 맞지 않는 직업을 계속 가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가졌는지를 쭉 한번 들어보면 아, 이 친구가 어떻게 흥미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처음에는 그 유튜브 편집 쪽에 일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 제가 또 했던 일은 교육업계에 와서 또다시 이런 코딩하는 쪽에 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프리랜서로서 어떤 이런 촬영과 코딩 쪽에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무언가 편집이나 이쪽에 좀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흥미를 과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통해서 분석하는 게 작업 경험 분석입니다. 작업, 어떤 작업을 경험, 과거에 했는지를 통해서 분석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직업 카드 분류. 이건 많이 했죠. 직업 카드 분류는 홀랜드의 육각형 이론. 이제 나중에 아마 뒤쪽 가면 좀 나올 거예요. 우리가 홀랜드 육각형 이론 할 건데요. 자, 홀랜드 육각형 이론을 관련된 직업 카드를 총 90개를 줍니다. 그럼 그 직업카드 관련된 직업카드를 90개를 줘요. 그다음 이걸 어떻게 분류하냐?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합니까? 선호군과 비선호군과 그다음 뭡니까? 그렇죠. 미결정군.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로 선호군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쪽에 좀 직업에 관심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 것들 직업카드 분류. 세 번째는 직업 선호도 검사.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나라의 워크넷이나 혹은 서울심리상담센터 이런 데 가면요.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단 종류 기억하고요. 첫 번째 뭐라고? 작업 경험 분석. 두 번째 직업 카드 분류. 세 번째 직업 선호도 검사. 이 세 가지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 카드 분류는 어떤 것을 사정하기 위한 겁니까? 뭡니까? 흥미 사정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오케이?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 됐죠? 자, 그 다음 예전에 한번 했죠. 슈퍼의 흥미 사정 방법. 제가 이거 뭐라 안 했나? 했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많이 해서. 자, 슈퍼의 흥미 사정 방법이라고 이거 시험에 자주 잘 나옵니다. 자, 별표 크게 하나 칠게요. 슈퍼의 흥미 사정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표현된 활동, 그 다음 또 뭐예요? 조작된 활동,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조사된 활동입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냐? 표현이 조작되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자, 다시 슈퍼의 흥미 사정 방법은 세 가지인데 뭐라고? 표현이 조작되어, 표현이 조작됐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경찰이 조사 가야겠죠. 표현이 조작되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그래서 표현된 흥미, 그 다음에 뭐예요? 조작된 흥미, 마지막 조사된 흥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암기 꼭 해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 슈퍼의 흥미 사정 방법은 세 가지다. 뭐라고? 표현이 조작되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그래서 표현된 흥미, 뭐예요? 조작된 흥미, 마지막 조사된 흥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흥미 사정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성격 사정하기 한번 봅시다. 자, 사실 성격 사정하기는 지금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나중에 뒤쪽에 가서도 좀 많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볼 건데 우리가 흔히 성격 사정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도 잘 아는 MBTI법이 있고요. MBTI.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홀랜드의
리어색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리어색은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할게요. 홀랜드의 인성 이론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냥 리어색으로 기억하세요. 이게 훨씬 나아요. 이게 나중에 육각형 모델에 이게 좀 큰 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홀랜드의 뭐라고? 리어색 모델 혹은 뭐 라이어색이라고 하는데 그걸 리어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 지금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그건 왜냐 안 나와서 거의 안 나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5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건데 혹시나 해서 한번 체크하자면 또 다른 성격 사정 방법의 하나가 빅5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요 두 가지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빅5 모델은 제가 오늘 따로 PPT로 가져왔으니까 그걸로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오케이. 자, MBTI 너무 많이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격 사정하기가 있는데요. 여기다 한번 줄을 그어 봅시다. 어디다 줄을 끊냐면요. 여기. 자, 여기서 홀랜드의 분류 체계에 의한 성격 사정 방법과 그게 뭐냐? 그게 리어색이에요. 리어색. 그다음에 융 우리 했죠? 융. 융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요. 자, 융의 유형론을 바탕으로 한 마이어스 브릭스의 뭡니까? 유형 지표. MBTI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이 테스트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마이어스란 사람과 브릭스란 사람이 만든 뭡니까? 테스트다. 뭐라는 거냐? 인디케이트. 그러니까 마이어스와 브릭스의 테스트인데 인디케이터.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성격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BTI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별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마이어스와 브릭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저기도 보면 마이어스와 브릭스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마이어스 브릭스. 뭘 테스트했냐? 성격을. 그렇게 해서 성격의 지표를 알려준다 그래서 인디케이터 이렇게. 오케이? 자, MBTI와 리어색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빅5 모델을 마지막에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빅5 모델은 거의 잘 안 나오니까 혹시 몰라서 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어색 모델의 홀랜드 보겠습니다. 자, 홀랜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 성격과 직업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성격과 직업의 특징을 잘 매칭을 하면 그러면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사람의 성격을 총 6가지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의 어떤 특징을 다시 6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 6가지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리어색이에요. 사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나중에 한번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 육각형으로 기억하세요. R이 제일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real 요렇게 하면 참 좋아요. 이게 육각형이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죠. 육각형의 꼭지점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그다음에 여기 꼭지점. 그렇죠? 이게 바로 홀랜드의 리어색의 6가지 꼭지점인데요. 이걸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요. 나중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중 C. 이게 이제 컨벤션 관습형인데요. 이거에 반대에 해당되는 것을 묻거든요. 그럼 어떻게? 자, 이걸 딱 기억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반대 끄면 되죠. 어디?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artistic, 뭡니까? 예술형. 이게 예술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리어색이라고 제가 왜 아까 기억하라고 했냐면 요 순서대로 돌리면 되거든. 육각형을 딱 그리고 리어색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그럼 봐봐요. 홀랜드 모형에서는 자, 상반된 것들은 상당히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접해 있는 것들은 상당히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실제로 나왔어요. 어떻게? 자, 다음 중 근접한 것끼리 묶인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RCI가 있다면 요거는 맞죠. 근데 어떻게 나오냐? REA로 나와요. 이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 그치? 또 혹은 CAE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C랑 E는 비슷하지만 A는 굉장히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리어색으로 외우라고 했냐면 육각형을 딱 그리고 여기 꼭지점부터 맨 위에서부터 리어색으로 딱 돌려버리면 그런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주 손쉽게. 됐습니까? 그래요. 하나의 제 팁인데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팁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홀랜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성격을 6가지로 분류했어요. 그게 지금 뭐냐? 리어색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도 뭐냐? 그렇죠. 6가지 특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R형이다. 내 성격이 R형이다. 뭐냐? 현실형이다. 그랬을 때는 직업도 R형에 해당되는 걸 내가 매칭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A는 뭐냐? artistic, 예술형인데요. 내 성격이 굉장히 뭡니까? 민감하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적 감각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면 직업도 어떤 거?
artistic한 그렇죠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되면 죽이는 거죠. 죽인다 조금 그렇네요. Very good, okay? 미안합니다 여러분. 죽인다 이거 조금 그렇네요. 그렇죠. 제가 조금 흥분했나 봐요. 오케이 미안합니다. 자 미안해요. 이게 좀 그렇네요. 화끈하게. 오케이. 자, 어쨌든 리어색. 그래서 제가 자꾸 리어색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됐죠? 자꾸 지금 오디오로 리어색 하고 있죠. 리어색. 왜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어색. 홀랜드 인성 유형 이런 것보다는 리어색으로 외우는 게 훨씬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거의 다 설명했어요. 봅시다. 자, 첫 번째. 현실적 유형 R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실적 유형의 R형에다 동그라미 칩시다. R에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철자들의 두 문자에만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 유형에는 R에 동그라미 치고요. 어떤 경우냐? 이런 겁니다. 자, 보면 여기서 줄을 끌게요.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직업이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현실적 유형의 성격에 맞는 저기 보면 뭡니까? 기술자도 있고 요 밑에 보면 과학자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성격에 맞는 직업들도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직업군이 뭐냐? 대표적인 게 기술자라는 거예요. 뭐 영어로 치면 뭡니까? 엔지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엔지니어라고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두 번째, 탐구적 유형은 뭡니까? investigator. 이건 뭡니까?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그렇죠. 연구자, 분석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라 되어 있어요? 과학자. 그렇죠. 혹은 연구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표적이고 한두 개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예술적 유형,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인 사람이에요. 당연히 누굽니까? 오케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누구 해야 돼요? 예술가. 오케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소셜, 사회적 유형이란 건 뭡니까? 사람 사이에 관계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소셜,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사회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저기 있는 사회복지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적어볼까? 사회복지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는 뭡니까? 엔터프라이즈라 그래서 진취적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진취적으로 나가는 걸 좋아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죠. 경영자입니다. CEO.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직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도 함께 기억할게요. 지금 제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직업군만 적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한번 봅시다. C는 뭡니까? 컨벤셔널이라 그래서 보수적 유형입니다. 굉장히 뭡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굉장히 말 그대로 이름이 뭡니까? 보수적인 성향 사람들이에요. 뭔가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주어진 일을 차분히 잘해내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그렇죠. 공무원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무원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요. 사무원. 그리고 하나 더 잘 나오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서. 여기까지. 자, 이게 바로 리어색입니다. 사람은 6가지의 성격의 유형을 갖고 있는데 직업도 6가지의 성격이 있다. 직업도 6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을 때 그걸 매칭을 잘해주면 상당히 좋다. 오케이? 자, 그게 첫 번째 일단 시험 포인트고 두 번째는 뭐다? 각각에 있는 꼭지점이 상대방의 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뭐다? 가장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자와 사회복지가는 성격상 가장 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거고 과학자와 경영자 역시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사업가랑 과학자랑 어때요? 느낌이? 확 다르잖아. 그치?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 공무원이랑 예술가랑 어때요? 느낌이 확 다르죠. 그렇죠. 느낌이 확 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대척점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다? 반대되는 성격이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있는 것들은 뭐다? 그렇죠. 그거는 비슷한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야, 자, 홀랜드 리어색 모델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싹 다 정리됐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게 바로 리어색 모델이고요. 두 번째 MBTI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해서 알죠? 마이어스 브릭스의 테스트, 뭡니까?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요. 자, 봅시다. 마이어스 브릭스라는 사람이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건 많이 해봤죠? 어떻게 합니까? 총 4가지 분야의 방법을 흑백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흑백 논리. 어떻게 합니까? 자, 볼까? 여기다 할까? 첫 번째 뭡니까? 에너지 방향 및 주의 초점. 저게 뭡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쵸? 그럼 봐봐. 저기가 몇 가지 경우가 되어 있죠. 에너지 방향 및 주의 초점이 2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 있습니까? 정보 수집 방식과 사물을 인식하는 기능이 현실적이냐, 직관적이냐. 여기에 2가지가 있죠.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세 번째 보시면 판단 기능과 의사결정 뭡니까? 이성적이냐 감각적이냐 역시 두 가지. 그다음 마지막 뭡니까? 그렇죠. 마지막 생활 방식이 판단적이냐 포용적이냐 역시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2의 몇 승입니까? 2의 4승이죠. 2의 4승은 16이 나옵니다. 16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여러분 MBTI 여러분 뭡니까 했어요. 이런 얘기 하죠. 뭐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 ESTJ, ESTJ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우리 ESTJ, 뭐 IN, 뭐 TF인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여러분 바로 뭐 어디에서 나온 거냐? 바로 이 16가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각각의 4차원을 흑백 논리로 두 가지로 하다 보니까 MBTI 유형이 총 몇 가지? 1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MBTI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뭐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MBTI는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좀 빈칸에다가 마지막 우리 성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빅5 하나 적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빅5 성격 유형은 개방성, 외향성, 그다음에 성실성, 우호성,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저 5가지 요소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 5가지만 여러분들 빈 공간에다가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격을 사정하는 방법 총 3가지 공부했네. 첫 번째 뭡니까? 홀랜드의 리어생 모델. 두 번째는 MBTI. 마지막 세 번째는 빅5 성격 유형.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아요. 됐죠?